이 더러운 미친년이 왜 우리 연락처를 갖고 있는 거야? 세린아, 진정해. 사람들 보잖아. 닥쳐. 3년 전에 정신병원 쳐넣은 년이 왜 아직도 당신이 비상연락처 한 번이야? 2026년 2월 5일 새벽 4시 12분. 강남역 3번 출구 CU 편의점. 바닥에 쓰러진 58세 여자. 그 위에서 임신 9개월 여자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알바생이 떨리는 손으로 119에 대고 외쳤습니다. 여기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피도 나요. 구급대원이 들어오자 세린이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가 왜 우리 번호를 알아요? 태준이 이를 악물고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사람부터 살려야 해. 구급대원이 미선의 손에 쥐어진 핸드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누르겠습니다. 비상연락처 1번 태준. 그 이름이 편의점 안에 떨어지는 순간 태준의 얼굴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세린이 태준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여보, 그거 아니지? 설마 아직도? 태준이 세린을 확 쳐다봤습니다. 입 닫아. 여기서부터 20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새벽 3시 50분.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만 울리는 텅 빈 편의점. 송미선은 유통기한을 확인하며 삼각김밥을 진열대에 꽂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만 넘기자 오늘만. 냉장고에서 나오는 냉기가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노래지며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이상한데. 손에 든 참치마요 김밥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미선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진열대를 움켜쥐었지만 손가락에 힘이 풀렸습니다. 삼각김밥 10개가 우르르 쏟아져 바닥을 굴렀고 미선의 이마가 차가운 타일에 쿵 부딪혔습니다. 흰 타일 위로 빨간 피가 번졌습니다. 알바생이 달려와 미선을 흔들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미선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119요. 빨리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알바생이 미선의 가방을 잡으려다 멈칫했습니다. 그 가방은 낡아 있었고 지퍼는 반쯤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미선은 쓰러져 있으면서도 가방 끈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이 미선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저혈당일 수도 있어요. 보호자 연락처 누르세요. 알바생이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비상연락처 1번. 이름 태준. 통화 버튼이 눌렸습니다. 뚜뚜. 연결음이 2번 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알바생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CU 편의점인데요. 송미선 씨가 쓰러졌어요. 피도 나고요. 전화기 너머에서 숨이 턱 막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라고요? 20분 후 편의점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60대 초반 남자. 손목엔 3천만 원짜리 롤렉스. 한태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온 건 명품 코트에 임신 9개월 배를 안고 있는 30대 여자. 오세린이었습니다. 세린이 바닥에 미선을 보더니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저 미친 여자 왜 우리 연락처가. 태준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쨍그랑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미선이. 태준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서. 세린이 태준의 멱살을 잡듯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당신 아직도 이 여자랑 연락했어. 세린아, 목소리 좀 사람들 보잖아. 닥쳐. 3년 전에 정신병원 쳐넣은 년이야. 왜 아직도. 그때 구급대원이 미선의 손을 보다가 멈췄습니다. 이거 놓질 않네요. 미선의 손은 작은 녹음기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눈이 녹음기에 박혔습니다.
세린도 그걸 봤습니다. 세린의 얼굴이 한순간 하얘졌습니다. 그거 뭐야? 세린이 목이 잠긴 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말렸습니다. 환자 물건입니다. 나중에 태준이 낮게 하지만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태준의 엄지손가락이 녹음기의 재생 버튼 위에 올라갔습니다. 지금부터 태준은 딱 한 번 자기 인생을 끝장낼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치매 진단서 한 장으로 한 여자를 사람 취급 못하게 만들었던 그 진짜 이유를 까발립니다. 태준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편의점 스피커처럼 울리는 여자 목소리. 50만 원 더 드릴게요, 선생님. 세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편의점 밖에서 BMW가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긱. 문이 벌컥 열리고 중년 남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미선 씨, 괜찮으세요? 54세, 신경과 전문의, 박현우였습니다. 태준이 현우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 누구야? 내 와이프 알아? 현우가 태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안 해요? 현우의 눈이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3년 전에 치매 누명 씌워서 쫓아낸 주제에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현우가 미선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금 이 사람 저혈당 쇼크로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서 싸우지 말고 비켜요. 구급대원이 들것을 밀어 넣었습니다. 미선이 실려가며 의식을 잃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태준아, 나 치매 아니야, 진짜로. 태준의 눈에서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태준은 한 가지를 더 확인하게 됩니다. 세린이 뱃속에 품고 있는 그 아이가 정말 누구의 아이인지. 그 진짜 숫자가 법정에서 터집니다. 친자 확률 0.00%. 하지만 지금은 먼저 이 녹음기부터입니다. 치매 진단서요? 근데 환자분 멀쩡하신데. 그냥 서류만 만들어주세요. 저 여자 때문에 우리 결혼 못해요. 이거 불법인데. 500만 원 드릴게요. 입 닫아주세요. 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녹음기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세린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라. 태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치매가 아니었어. 진짜로 아니었어.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2023년 1월 어느 추운 겨울날. 강남 펜트하우스. 세린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미선 씨 치매 진단서 나왔어요. 정신과 전문의가 직접 진단했대요. 태준은 그 서류를 믿었습니다. 의심 한 번 안 했습니다. 그리고 미선을 쫓아냈습니다. 짐 싸. 내일까지 나가. 미선이 울부짖었습니다. 나 치매 아니야. 진짜라니까? 하지만 태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신병자 같으니. 태준이 차가운 편의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실장, 비상이야. 당장 오세린이란 여자 3년치 동선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뒤져. 24시간 안에 보고 못 가져오면 당신도 끝이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세린이 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태준이 세린을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입 닫아. 한마디도 하지 마. 다음 날 오후 태준의 사무실. 문이 열리며 탐정 최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든 두꺼운 파일. 회장님, 보고 올립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마 살인이라도 저지르실 겁니다. 태준이 파일을 낚아챘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오세린과 다른 남자의 침대 사진. 뭐야 이게? 두 번째 페이지. DNA 검사 결과서. 친자 확률 0.00%. 파일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계속 보고하세요. 최 실장이 서류를 하나씩 펼쳤습니다. 오세린 씨는 3년 전 이미 다른 남자와 관계였습니다. 유부남 재벌 2세였습니다. 그 남자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회장님과 재혼했습니다. 태준의 손이 책상을 움켜쥐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송미선 씨를 정신병원에 3개월간 강제 입원시킨 기록 발견했습니다. 전기 충격 치료 오해, 향정신성 약물 과다 투여로 실제 기억상실 유도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이겁니다. 최 실장이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퇴원 후 송미선 씨 명의로 재산 포기 각서 위조했습니다. 공증까지 위조했습니다. 강남 빌딩 50억 전부 오세린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휴지통을 향해 구토했습니다. 으윽. 최 실장이 물을 건넸지만 태준은 손살에 쳤습니다. 주먹으로 벽을 쾅쾅 내리쳤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내가 정말 뭘 한 거냐고. 태준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3년 전 미선이 무릎 꿇고 울던 모습. 나 진짜 아니야. 제발 믿어줘. 그때 난 뭐라고 했지. 닥쳐. 정신병자 같으니. 아, 내가 그 여자를 죽인 거나 다름없어. 태준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더 있습니다. 교통사고 위장살인 시도 CCTV도 확보했습니다. 2024년 7월 송미선 씨가 횡단보도 건너다가 차에 치일 뻔한 사건. 운전자가 오세린 오빠 오민석 변호사였습니다. 태준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오민석? 네. 대형 로펌 변호사입니다. 이 모든 계획의 배우입니다. 태준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증거는 확보했나? 전부 확보했습니다. 좋아. 경찰에 넘기기 전에 내가 직접 확인한다. 태준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10시. 거실 소파에 세린이 앉아 있었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여유롭게. 여보, 퇴근? 태준이 탐정 보고서를 세린 앞에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세린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태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한 짓이지. 세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오해? DNA 검사 결과도 오해야? 세린의 입이 떨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오민석이었습니다. 세린 오빠, 변호사, 회장님, 흥분하지 마세요. 민석이 태블릿 PC를 태준에게 건넸습니다. 화면에 뜬 문서, 고소장, 원고 오세린, 피고 한태준, 혐의 송미선에 대한 상습 폭행, 정신적 학대, 불법 감금. 이게 뭐야? 민석이 비웃었습니다. 회장님이 송미선 씨를 정신병원에 집어넣은 증거 전부 확보했습니다. CCTV, 녹취, 증인까지. 재판 가면 회장님이 학대범으로 몰립니다. 태준이 민석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새끼가 지금. 세린이 태준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우리 아기 생각해서라도. 태준이 세린을 밀쳤습니다. 아기? 그게 내 아기야? 세린이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으면 위자료 200억 주세요. 그리고 이 아기 양육비 매달 3천만 원. 그럼 조용히 사라져 줄게요. 민석이 명함을 책상에 던졌습니다. 3일 드릴게요. 생각 잘하세요. 법정 가면 회장님이 더 손해입니다.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태준이 소파에 무너졌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한 통. 발신 알 수 없음. 내용을 보는 순간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태준 씨, 송미선 씨가 위험합니다. 내일 새벽 그녀가 사라집니다. 서둘러 보호하세요. 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에 든 술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병원 앞 박현우가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조수석에 미선이 탔습니다. 현우 씨, 정말 고마워요. 괜찮아요.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미선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혼자였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니. 현우가 핸들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선 씨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차가 한적한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길. 갑자기 검은색 밴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끽. 현우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뭐야 저거? 복면 쓴 남자 4명이 밴에서 내렸습니다. 미선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현우 씨, 위험해요. 남자들이 우르르 다가왔습니다. 운전석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현우를 끌어냈습니다. 이 새끼들이. 주먹이 현우 얼굴에 날아들었습니다. 퍽! 현우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미선이 차문을 잠그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남자가 조수석 문을 박살냈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으악! 미선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놓으세요. 놓으라고요. 밴 뒷좌석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쿵! 미선의 이마가 좌석에 부딪혔습니다. 남자가 밧줄로 손발을 묶었습니다. 입에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으윽! 밴문이 쾅 닫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남자 중 한 명이 핸드폰으로 전화했습니다. 네, 사모님. 물건 확보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세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흔적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처리해. 바다에 수장시켜도 좋고. 아무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해.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차는 경기도 외곽으로 달렸습니다. 1시간 후 폐유양원 건물 앞 페인트 벗겨진 낡은 건물, 깨진 유리창, 녹슨 철문, 밴이 멈췄습니다. 남자들이 미선을 끌어냈습니다. 지하실 계단을 끌고 내려갔습니다.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미선을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던졌습니다. 쿵! 어둠 속에서 쥐떼 지나가는 소리. 천장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한 남자가 가방에서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었습니다. 아줌마, 미안하지만 일이니까. 이거 맞으면 10분 안에 심장마비 와요. 편하게 가실 겁니다. 미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테이프 찢어지도록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윽! 남자가 미선 팔뚝을 잡았습니다. 소매를 걷어올렸습니다. 주사 바늘을 피부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 순간 쾅! 지하실 철문이 폭발하듯 열렸습니다. 박현우가 소화기를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미선 씨, 남자 머리에 소화기를 내리쳤습니다. 퍽!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뒤따라 경찰 5명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꼼짝 마. 남자들이 수갑 채워졌습니다. 현우가 미선에게 달려가 밧줄을 풀었습니다. 괜찮아요? 정신 차려요. 미선의 입에서 테이프를 떼어냈습니다. 현우 씨 고마워요. 어떻게? 태준 씨가 연락했어요. 당신 GPS 추적해서 위치 찾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주사 바늘이 미선 피부를 0.3cm 찔렀습니다. 미량의 독극물이 혈관에 들어갔습니다. 구급차 안. 미선의 입술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몸이 경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소리쳤습니다. 호흡곤란, 혈압 급강하, 심장 박동 불규칙, 병원 응급실 도착, 의사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침대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태준이 차에서 내려 응급실로 뛰었습니다. 간호사가 막았습니다. 보호자는 밖에서 대기하세요. 태준이 응급실 문에 이마를 쿵쿵 박았습니다. 미선아, 제발 버텨. 내가 여기 있어. 죽으면 안 돼. 제발. 응급실 안에서 날카로운 기계음. 비. 심전도가 평평해지는 소리. 의사고함. 심정지. 제세동기. 쾅. 전기 충격음. 태준이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으악. 63년 인생 처음으로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10분 후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심장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독극물이 뇌에 영향을 줬을 수 있어요. 깨어나도 기억상실 가능성 있습니다. 태준이 의사 손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살기만 하면 내가 평생 옆에서 기억 되찾게 해줄게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중환자실로 옮겨진 미선. 산소호흡기, 심전도, 링거 가득. 태준이 유리창 너머로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주머니에서 3년 전 결혼 반지를 꺼냈습니다. 미선아 미안해. 내가 돌아올게. 기다려줘. 중환자실 3일째. 태준은 유리창 밖에서 미선을 지켜봤습니다. 산소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심전도 기계에서 삐삐 소리. 미선은 눈을 감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의자에 앉아 손을 모았습니다. 63년 인생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신이 있다면 제발 들어주세요. 내가 대신 벌 받을게요. 저 사람만 살려주세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집에 가서 쉬세요. 여기서 계속 계시면 회장님도 쓰러지세요.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 있을게요. 밤 11시. 복도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태준은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고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3일 동안 씻지도 못했습니다. 박현우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드세요. 태준이 커피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미선 씨 깨어나실 거예요. 저도 의사니까 압니다.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독극물이 뇌까지 갔다던데.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위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선 씨는 강한 분이에요. 3년 동안 혼자 버텨온 분입니다. 이번에도 이겨낼 거예요.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3년 전에 제가 믿어줬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현우가 태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회장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미선 씨가 깨어나면 그때 사과하세요. 진심으로 용서 구하세요.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그건 미선 씨가 결정하실 일입니다. 중환자실 7일째. 태준은 여전히 미선 곁을 지켰습니다. 비서가 회사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결제 부탁드립니다. 태준이 서류를 밀쳤습니다. 다 부사장한테 넘겨. 나 당분간 회사 안 간다. 비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계약이 필요 없어. 전부 미뤄. 비서가 물러갔습니다. 태준은 다시 유리창을 바라봤습니다. 미선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중환자실 10일째. 태준의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오세린 씨 기소됐습니다.
살인미수, 사기, 횡령. 오민석 변호사도 공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 날짜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DNA 검사 결과도 법정에 제출됩니다. 태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깨어나야 하는데, 재판 결과를 알려줘야 하는데,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재산 분할 서류입니다. 강남 빌딩 50억 전부 송미선 씨 앞으로 돌려놨습니다. 오세린이 빼돌린 돈도 전부 회수했습니다. 태준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부족해. 더 줘야 해. 회장님, 내 재산 절반도 미선 씨 앞으로 해. 그게 최소한의 보상이야. 중환자실 14일째. 태준은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있었습니다. 미선아, 언제 깨어날 거야? 내 목소리 안 들려? 제발 눈 좀 떠줘. 그때였습니다. 간호사가 뛰어나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요? 네. 빨리 의사 선생님 부를게요. 박현우가 달려왔습니다.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태준은 유리창 밖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미선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현우가 미선 손을 잡았습니다. 미선 씨, 들리세요? 손가락 움직일 수 있으면 한 번만 더 움직여 보세요. 미선의 검지가 살짝 구부러졌습니다. 현우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회장님, 의식 돌아오고 있어요.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태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도 바닥에 그대로 엎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간호사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재벌 회장이 병원 복도에서 절을 하는 모습, 태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미선이 깨어나기만을 바랐습니다. 밤 11시, 태준은 여전히 유리창 밖에 서 있었습니다. 미선의 눈꺼풀이 다시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미선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현우가 미선 손을 잡았습니다. 미선 씨, 저 보여요? 미선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목소리가 쉬었지만 또렷했습니다. 병원이에요. 이제 안전해요.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태준 씨는 어디 있어요? 태준이 유리창에 손을 대고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미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2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방청객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했습니다. 피고석에 오세린과 오민석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세린은 임신복을 입고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석은 정장 차림으로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기립.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착석하십시오. 피고인 오세린, 오민석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오세린은 피해자 송미선 씨를 정신병원에 불법 감금했습니다. 전기 충격 치료를 강행했습니다. 또한 허위 임신 사실로 피해자 한태준 씨를 기망했습니다. 재산 300억 원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세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이야기는 태준 씨 이야기 맞아요. 제발 믿어주세요. 저 억울해요. 배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조용히 하십시오. 검사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판사님, DNA 검사 결과 보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검사에게 집중됐습니다. 한태준 씨와 태아의 친자 확률 0.00%입니다. 법정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거짓말이었어?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세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검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생물학적 아버지는 기혼자 어 씨로 밝혀졌습니다. 어 씨는 현재 별도 조사 중입니다. 세린이 주저앉았습니다. 민석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그 검사 결과 신빙성이. 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변호인, 이에 기각합니다. 서울대병원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검사가 다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 오민석은 이 모든 계획의 배우입니다. 송미선 씨 교통사고 위장살인 시도 CCTV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2024년 7월 횡단보도. 미선이 건너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차량이 급가속했습니다. 미선이 간발의 차이로 피했습니다. 차량 번호판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민석의 차였습니다. 법정이 또다시 술렁였습니다. 저게 변호사가 할 짓이야? 살인 미수잖아. 민석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조작이에요. 저 영상 조작됐어요. 판사가 망치를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정숙하십시오. 경찰이 민석을 앉혔습니다. 검사가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납치 사건 녹취록입니다. 스피커에서 세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흔적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처리해. 바다에 수장시켜도 좋고. 아무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해. 세린이 귀를 막았습니다. 아니야. 내 목소리 아니야. 하지만 법정은 이미 확신했습니다. 판사가 평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오세린. 살인미수, 사기, 횡령, 문서위조.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세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안 된다고. 제 아기는 어떡해요. 저 억울해요.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 오민석. 살인미수 교사, 변호사법 위반, 문서위조.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민석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항소할 겁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피해자 송미선 씨에게 연대하여 150억 원 배상 판결합니다. 망치가 책상을 쳤습니다. 탕, 패정. 세린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민석은 경찰에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중환자실. 미선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현우가 링거를 확인했습니다. 미선 씨,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내일 일반 병실로 옮기실 수 있어요. 미선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현우 씨, 태준 씨는 어디 갔어요? 재판 갔어요. 곧 올 거예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미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선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3년 전 그 반지였습니다. 내가 3년 전에 빼앗은 거 다시 돌려줄게. 아니, 평생 내가 보상할게.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반지를 천천히 끼웠습니다.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준 씨. 태준이 미선의 손등에 이마를 댔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미선이 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일어나요. 이제 됐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박현우가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1년 후, 2027년 봄, 경기도 가평, 넓은 정원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미선의 집 게스트하우스,
나무 간판이 따스한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른 태준이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님들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미선이 쟁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 나갑니다. 정원 테이블에 60대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공기 정말 좋네요. 여기서 한 달만 살고 싶어요. 미선이 커피를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다음 주에 텃밭 체험 프로그램도 있어요. 부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이 그 유명한 송미선 이사장님이시죠?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미선이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과찬이세요. 남편 손님이 태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분도 텔레비전에 나오셨던 예전 회장님 아니세요? 태준이 쟁반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냥 게스트하우스 주인입니다. 편하게 불러주세요. 손님들이 감탄했습니다. 대단하세요. 다 내려놓고 이렇게 사시다니. 태준이 미선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입니다. 오후 3시 미선이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 시니어 희망 일자리 재단 이사장 송미선. 노트북 화면에 다음 달 일정이 떠 있었습니다. 시니어 재취업 박람회, 노인 일자리 창출 세미나. 태준이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좀 쉬어. 일만 하면 몸 상해. 미선이 태준을 올려다봤습니다. 괜찮아요. 이 일이 좋아요. 제가 겪었던 일을 다른 분들은 안 겪었으면 해서요. 태준이 미선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나 같았으면 평생 원망하며 살았을 거야. 미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저녁 6시 정원 벤치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미선이 태준 어깨에 기댔습니다. 태준 씨, 나 지금 꿈꾸는 것 같아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태준이 미선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편의점 바닥에서 당신 봤을 때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 근데 오히려 그때가 시작이었어. 미선이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정말 멀리 왔죠? 태준이 미선 이마에 입맞춤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더 많아. 평생 함께 가자. 벚꽃잎이 두 사람 어깨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춤을 췄습니다. 미선이 손을 뻗어 꽃잎을 받았습니다. 예쁘다. 태준이 미선을 꼭 안았습니다. 당신이 더 예뻐. 게스트하우스 주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보이는 따뜻한 풍경, 벽난로에 불이 타오르고 소파에 놓인 책과 안경, 테이블 위 커피잔 2개. 이곳은 더 이상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집이었습니다. 밤 10시 미선이 침대에 누워 일기를 썼습니다. 2027년 4월 15일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게스트하우스에 새 손님이 오셨다. 다음 주 재단 행사 준비도 잘 되고 있다. 그리고 미선이 잠시 멈췄습니다. 태준 씨가 오늘도 내 손을 잡아줬다. 따뜻했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태준이 샤워 후 나왔습니다. 벌써 잤어? 미선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 기다렸어요. 태준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미선아. 네. 사랑해. 미선이 태준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58세와 62세. 늦게 찾은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설 힘도 함께 줍니다. 새벽 편의점 바닥에 쓰러졌던 여자는 이제 수천 명의 시니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오만과 편견에 눈이 멀었던 남자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3년 전 쫓겨났던 그 여자, 지금은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믿음을 잃었던 그 남자, 지금은 누구보다 감사합니다. 가평 게스트하우스 정원. 벚꽃은 매년 봅니다. 하지만 올해 벚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송미성과 한태준.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피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이곳에서 이어집니다. 인생의 반전과 희망을 담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으로 남겨두셔도 좋겠습니다.